요즘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서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외국인 커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이 머리라면 부산은 심장이라는 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을 지켜낸 첫 번째 도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전국이 점령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부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부산의 심장 소리를 멕시코 출신 여행 크리에이터 마르틴과 미국 출신 줄리아나의 눈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채널 투리스트 투 로컬을 운영하는 멕시코 출신 여행 크리에이터 커플 마르틴과 미국 출신 줄리아나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현지인처럼 도시를 경험하는 것이 이들의 철학인데요. 부산은 이들에게도 첫 방문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출발 전 부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티하고 진정성 있고 꾸밈이 없다고.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첫 순간 그는 이 말조차 부산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을 빼곡히 채운 이 마을을 보고 마르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언덕 위에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나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이상의 것이 보입니다. 감천 문화마을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800여 가구의 피난민이 지은 마을입니다. 갈 곳을 잃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겨울이 오기 전 이 언덕에 작은 집들을 빠르게 지었습니다. 대부분이 33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 마을은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철거 위기에 처했던 마을을 예술가들이 살려내며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장소가 됐습니다. 마을을 걷다 마르틴 커플이 발견한 것은 한국 감자 핫도그였습니다. 핫도그 안에 소시지가 아닌 모짜렐라 치즈가 가득 들어있고 겉에는 감자튀김이 입혀진 이 간식은 두 사람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었는데요. 한 입 베어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데이빗과 함께 찾은 이곳은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인데요. 35년 경력의 상인 할머니와의 만남에서 줄리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시네요.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수산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들이 나무 상자 위에 생선을 올려 팔기 시작한 것이 이 시장의 시작입니다. 이들을 자갈치 아줌마라고 불렀는데요. 그 여성들이 부산 전체 수산 경제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한국 수산물의 10%가 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며 지금도 여성 상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2층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살아있는 낙지였습니다. 줄리아나는 첫 한 입을 넣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 씹기도 힘들었지만 참기름과 함께 먹는 그 맛은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한 점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포동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포장마차들 사이에서 데이빗이 알려준 조합은 떡볶이와 어묵이었는데요. 어묵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함께 먹는 그 맛에 마르틴은 연신 so 굿을 반복했습니다. 데이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음식은 다 빨리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어부도 항만 노동자도 상인도 모두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그날의 마지막 식사는 돼지국밥이었습니다. 마르틴은 한 입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생각이 나요. 안전한 느낌이에요. 이 말이 돼지국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었는데요. 돼지국밥은 전쟁 후 부산에서 탄생한 음식입니다. 피난민들이 구할 수 있는 돼지뼈와 자투리 고기를 끓여 만든 것이 시작이었고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국물 음식이 됐습니다.
이 그릇 안에 부산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날 밤의 마무리는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해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7시 광안대교 위로 수백 개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멕시코에 가져갈 겁니다. 광안리 드론쇼는 한국 최초의 상시 드론쇼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수백 대의 드론이 광안대교 위 하늘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주제는 매주 바뀌고 어떤 날은 전통 문양이, 어떤 날은 최신 팝컬처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불꽃놀이처럼 소음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그저 빛으로만 하늘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런 쇼를 매주 무료로 볼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숙소 바로 옆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줄리아나는 해변 시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료 화장실, 무료 샤워실, 모래까지 털어주는 에어건이 있어요. 이런 해변은 처음이에요. 해동 용궁사는 1376년에 세워진 절입니다. 한국에서 바다와 맞닿은 세 곳의 절 중 하나로 대부분의 절이 산속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곳입니다. 줄리아나는 이 절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본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절 중에서 이곳이 분명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바다와 절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공존하는 이 장면.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해동 용궁사 근처 카페 리베르타를 찾은 두 사람.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초콜릿 콘에 담긴 라떼였습니다. 마르틴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독창적인 걸 잘 만들어요. 사실 부산은 한국에서 커피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입니다. 1884년 외국 선박들이 부산항을 통해 커피를 처음 들여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한국 생두 수입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2019년에는 부산 출신 바리스타가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그 이후 부산에는 전문 카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두 사람이 탄 것은 해운대 블루라인 스카이 캡슐이었습니다. 해안선 위 레일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작은 캡슐 안에서 두 사람은 30분 동안 부산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달리는 이 탈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보는 것이 더 값진 경험임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저녁은 해운대 갈비집이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3대째 이어온 이 식당의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줬습니다. 줄리아나는 첫 입을 먹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기가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예요. 마르틴은 한국 바베큐를 먹으며 이 여행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어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한국식 갈비를 함께 나눠 먹는 이 식탁이었습니다. 마르틴은 부산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을 너무 높여버렸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피난민들이 세운 마을, 여성들이 일으킨 수산시장, 역사가 담긴 국밥 한 그릇, 드론으로 하늘을 그리는 그림,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 이 모든 것이 부산이라는 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서울이 머리라면 부산은 정말로 심장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더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이상 코리아만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